네, 여러분, 배터리를 좀 교체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발기 설립 절차는요, 이렇게 정관을 작성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 발행 사항을 결정하고 주식의 인수와 납입이 이루어지고 이사감사 선임하고 그 이사감사 선임을 다른 말로 기관을 구성한다 이런 말로 씁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조사하고 조사는 변태 설립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조사하고 변태 설립사항 이외의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사하고 이런 조사가 마무리되면 마지막으로 설립 등기를 하게 됩니다. 설립 등기에 의해서 사람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태아가 태어나는 거죠. 모체 밖으로. 자, 그렇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집 설립은요. 그럼 발기 설립은 뭐냐? 발기인들만 설립에 참여한다. 우리가 발기 설립이라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모집 설립은 뭐냐? 발기인이 있어요. 여기 A, B, C처럼. 그래서 이 발기인들은 발기 설립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주 이상만 인수하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서 A가 10만 주, B가 5만 주, C가 5만 주. 자, 25만 중에서 얼마 남았어요? 5만 주 남았죠? 그래서 사람을 새로 모집하는 거야. 그래서 모집인. 모집한다. 다른 말로 주식 사는 사람들 때문에 주식 인수인. D, E와 같은 사람을 모집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A, B, C는 한 주 이상, 10만 주, 10만 주, 5만 주, 5만 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요 분들을 어떻게 해요? 따로 우리가 설립 절차에 관여시키기 위해서 따로 공부한다. 이해되셨죠? 예. 그럼 뭐 A, B, C야 뭐 이런 절차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자, 모집인들은 D, E가 어떤 사람들인가? 연고 모집이나 공모 모집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친인척을 모집한다든가 아니면 생판 모르는 제3자를 이제 모집해서 주주로 참여시킨다. 이런 방법이 바로 모집 설립이다. 그럼 이런 분들도 여기처럼 주식의 인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납입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분들은 별도. 그래서 D가 그럼 주식을 산다. 이렇게 주식을 인수할 때는 전부 다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어디에 한다? 서면으로. 서면으로 내가 3만 주 사고 E가 내가 2만 주 산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뭐예요? 이렇게 청약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승낙하는 걸 배정한다. 이 배정은 자유입니다. 회사가 배정. 뭐 얘에게 2만 주 주시고 3만 주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모집 설립에 여기와 같은 A, B, C가 있는데 얘들은 한 주 이상만 인수하기 때문에 인수하면 되기 때문에 10만 주, 5만 주, 5만 주, 20만 주를 가져왔어요. 나머지 5만 주를 주식 그 사람들을 모집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집인들을 DE 주식 인수인이라 합니다. 뭐 연고 모집이든 공모 모집이든 문제되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DE가 서면으로 산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제 이 발기인들 중에서 이제 설립 중인 회사에서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배정이 이루어지면 이 사람들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부 인수하고 납입도 전부 어디에 한다? 지정된 금융장소에 한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하고 그럼 여기에도 기관 구성이 필요하죠. 어디서 하냐? 창립총회라는 기관이 나옵니다. 여기는 발기인이 했지만 여기는 창립총회. 창립총회는 혹시 이분들이 이 공모 모집일 때는 생파 모르는 분들이 이분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기관을 하나 만들어주는 게 바로 뭐냐?
창립총회가 됩니다. 창립총회. 그럼 창립총회는 어느 기간에만 있다? 어느 기간에는 어느 설립에만 있다? 그렇죠? 모집 설립에만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감사를 어떻게 이렇게 뽑고 여기에도 반드시 창립총회를 열어야 됩니다. 여기에도 일반적인 사항을 조사를 하고 똑같이 변태 설립 사항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사감사가 조사해서 어디에 창립총회에 보고하면 돼요. 조사사항을. 여기도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나와서 조사를 하는데 문제가 커요. 변태 설립이지. 변태 설립사항이 문제가 커요. 그래서 변경 처분을 어디서 하느냐? 법원이 아니라 창립총회에서 한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되고 이런 순서에 의해서 나중에 뭐냐? 등기를 한다. 이렇게 해서 탄생하는 설립 형태가 바로 무슨 설립이다? 모집 설립이다. 자, 여러분 이 설립 절차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앞으로 우리의 수업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 그 마지막 등기 단계. 등기는 발기 설립이든 모집 설립이든 어떻게 공통 단계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뭐 필기를 하시든 적으시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네. 그 다음에 발기 설립에서 여러분 지울 게 너무 아깝네. 이 그림을 여러분 빨리 A4용지에 옆으로 쭉 그리고 이제 수업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가제물로 낼까? 그리는 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발기 설립에 A, B, C가 이렇게 다 돈을 내야 되는데 납입의 지체가 있다. 예를 들어서 C가 돈을 안 냈다. 납입의 지체가 있다. 이럴 때는 뭐냐? 강제 집행을 시킵니다. 끝까지 돈 낼 때까지 기다려야지만 이 절차가 이행된다. 이렇게 보시고 모집 설립에서 납입이 지체가 있다. 이럴 때는 실권을 시킵니다. 차이점이에요. 실권시킨다. 이 말은 E가 돈을 안 냈다? 그러면 넌 권리를 실권시킨다. 다른 HIJK가 어떻게 해요? 살려고 줄을 섰기 때문에 걔네한테 판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 그래서 모집 설립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 창립총회라는 기간이 있고 납입을 지체했을 때 실권 조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 모집인들이 따로 있다. 이런 세 가지 특징들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발기 설립이든 모집 설립이든 여기까지가 공통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다르고 여기도 공통이에요. 어떻게? 조사 끝나면 등기를 해야 되고 여기에도 모든 조사 끝나면 등기를 해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큰 틀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여기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가지치듯이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따로 필기하셔가지고 학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설립 부분 혼자 공부를 하게 되면요 좀 이렇게 복잡하고 어디를 할지 모르는데 이 그림 제가 이렇게 쭉 도식화된 그림을 쫙 보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수업한다고요? 여기부터 쭉 여기 쭉 발기 설립에 대해서 여기를 쭉 하고 모집 설립에서 여기를 쭉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실 거라고 믿고 우리 5페이지 유인물로 가겠습니다. 자, 5페이지에 오시면 여러분 주식회사 설립의 특색이 있습니다. 자, 주식회사는 여러분 봐요. 이렇게 좀 복잡하죠? 네. 그런데 인적회사는 또 뭐야? 벌써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여러분. 인적회사는 어떤 회사에 있었어요? 한명합자회사. 이런 회사는요, 이 주식의 인수와 납입 이 절차를 특별히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식의 인수와 납입. 그래서 인적 회사의 같은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고 바로 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인적 회사. 그럼 이런 회사, 인적 회사는 바로 등기되기 때문에 설립이 복잡해야 간단하죠. 그래서 주식회사 설립의 특색을 보시면, 자, 인적 회사보다 실제 형성이 복잡하다. 복잡. 주식 인수 절차가 필요하다. 자, 우리 인적 회사는 등기가 바로 이루어진다 했는데, 자, 우리 회사의 강학상, 즉 한문상 회사를 공부하면서 인적 회사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한명합자 회사는 그 회사의 주식을 사기 위해서 내가 현금이 없더라도 아버지가 너 평생 몸을 떼어라 이놈아 이렇게 했을 때 노무를 제공할 수 있었죠. 노무를 제공하는데 굳이 현금을 필요 없다. 그죠? 그래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간단한데 우리 주식회사는 물적회사의 대표적이기 때문에 돈의 인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식의 인수. 그래서 실체 형성이 뭐하다? 복잡하다. 주식 인수 절차가 필요하다. 조사가 필요하다. 그죠? 그 다음 발기인 제도가 있다. 발기인. 구체적으로 겁니다. 발기인.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말이 나왔는데, 자, 이렇게 최초의 정관을 우리가 원시 정관이라고 하고요. 공정인의 인증을 받아야지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예컨대, 자, 보세요. 근데 여기 기억하세요. 소규모 회사라고 있어요. 규모가 작은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우리가 소규모 회사예요. 소규모 회사가 발기 설립으로 간다. 그러면 큰 회사예요, 작은 회사예요? 작은 회사죠. 이럴 때는 이 공정인의 인증에 대해서 면제시켜줍니다. 왜? 창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규모 회사가 발기 설립으로 갈 때 최초의 정관에 대해서 공정인의 인증을 면제한다. 왜? 창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부분, 자, 5페이지 보시면 대부분이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다. 여기 보시고 대부분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설립의 방법에는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이 있어요.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발기 설립은 발기인들만 주도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모집 설립은 뭐야? 모집 설립은 그렇죠. 일부는 발기인이 하고 나머지 주주를 모집해서 하는 형태. 뭐 이렇게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까 최저 자본 문제는 폐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설립의 추진에서 우리 발기인이라고 있는데, 발기인의 별표치입니다. 주식회사의 설립 사무에 종사하는 자, 창립 멤버 이런 말씀은 안 돼요. 왜? 국어국문학과 가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식회사의 설립 사무에 종사하는 자, 그 다음 주식 정관의 발기인으로 기재되고, 정관의 발기인 누구, 이름, 성명, 주민번호를 적습니다. 사인도 하고 이따가 볼 거예요.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하나이기 때문에 법적인 의미에서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 또는 서명한 자로서 그 정관의 발기인으로 성명, 주민번호, 주소가 기된 자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법적인 의미에서 뭐라 한다? 발기인. 창립 멤버 아니에요. 우리 법적인 의미에서 발기인이라고 한다. 그럼 최저 작업 문제는 폐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죄송합니다. 다른 걸 봤네. 자, 그 다음에 발기인의 의의를 받고 발기인의 그 자격과 수를 보겠습니다.
발기인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도 없다. 법인도 가능하고 무능력자도 가능하다. 이해됐습니까? 회사가 다른 회사에 투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도 어떻게 돼요? 당연히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미성년자가 주식을 몇 천만 좋아졌다고. 뉴스에 봤어요? 안 봤어요? 주주가 될 수 있고 발기인도 될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발기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그래서 1인 이상이 된다. 그래서 1인 회사가 가능하다. 무슨 회사? 1인 회사, 1인 주식회사. 유한회사도 가능하고 유한팀회사도 가능하다. 그런데 인적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1인 회사가 가능하다? 예습을 하시라고 복습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안 되죠. 왜? 그 회사는 타당성으로 인해서 어떻게 2인 이상이 있어야지만 회사 성립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네. 자, 그걸 보시고 지위를 보시면 발기인은 설립 중 회사의 구성원이고 업무 집행의 기관이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정관이 작성되고 쭉 나오다가 등기가 아직 되기 전까지 이 단계 사람으로만 태어납니다.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죠. 다시 합니다. 저기 정관이 작성되고 설립 등기가 되기 전까지 여기에 실체 형성을 인정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 설립 중 회사. 무슨 회사? 설립 중 회사. 이 회사를 이 실체 형성을 인정하는 걸 뭐라 한다? 사람으로 말하면 태하고 설립 중의 회사다. 이런 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립 중의 회사의 구성원이다 이 말입니다. 아직 안 태어났고 그 다음에 업무 집행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발기인 조합은 의미가 없고 3번에 보시면 설립 중 회사. 방금 말한 것처럼 정관이 작성되고 사람으로 말하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이제 핵분열을 이제 수정이 돼서 이세포기, 사세포, 팔 세포 분열해서 코 나오고 뭐 머리 생기고 이렇게 해서 뭐 태어난 것처럼 얘들도 정관이 작성되고 뭐요? 정관이 작성되고 한 주 이상 모집해서 이런 실체 형성을 이루어주고 딱 등기가 안 됐다.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지 않았다. 사람으로 말하면 태아다. 설립 중 회사는 사람으로 말하면 태아다. 그래서 이런 회사를 설립 중 회사.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아직 안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의 보시면 회사가 회사가 성립되기 전 어느 정도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형성될 때부터 설립 등기 일개까지 단계를 사회적 실체를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 권리 능력이 있지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을 봅니다. 판례가. 그래서 성립은 언제 될 것인가? 6페이지에 오시면 정관이 작성되고 적어도 한 주 이상 인수한 때 정관이 작성되고 적어도 주식이 한 주 이상 인정되고 등기 전까지. 알겠습니까? 네. 자, 이런 재산은 아직까지 이런 재산들은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총류로 본다. 우리가 민법에 한류, 공유, 총류 있죠? 총류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자, 지금 우리 뭐예요? 설립할 때 최초의 단계 정관 작성에 대해서 이 발기인에 대해서 지금 공부했습니다. 알았죠? 그러면 이제 원시 정관에 대해서 뭐 공주인의 인증이 필요하고 기재사항이 뭔지 이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할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래서 로마트 4번에 보시면 주식회사의 뭐예요?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에 대해서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에 대해서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정관 작성. 여기까지 두 번째 단계, 여기까지 세 번째 단계.
보통 우리가 정관 따로, 나머지 따로, 네, 이 서류통기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우리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는 단계를 따진다. 두 번째는 주식을 인수하고 납입하고 기간 선임하고 조사하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두 번째 단계. 세 번째는 설립 등기를 한다. 이렇게 나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뭐가 생기냐? 바로 회사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회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왜? 만들어 가지고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상법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 뭐 이렇게 좋은 얘기도 하고 또 이게 또 번외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할 수 있는데 또 우리도 이게 온라인 강좌고 또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제한된 상황이 많이 있네요, 여러분. 하루빨리 오프라인에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알았죠? 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정관의 작성에 대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 정관의 작성. 자, 이 정관의 작성에 오시기 전에 우리 법조문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설립의 288조를 보십시오. 발기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 된다. 발기인 또 말해주십시오. 이 발기인 아까 뭐예요? 설립 사무에 종사하고 이름 쓰고 사인한 사람, 이 사람을 법적인 의미에서 뭐라 한다? 발기인이라 한다. 이런 발기인은 아까 수에 제한이 없다. 1인 이상이면 되고 자격에도 제한이 없다. 법인도 가능하고 미성년도 가능하다.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큰 시험, 뭐 변호사 시험이나 이런 시험을 보다도 2차 과목에 또는 법무사 시험을 보다도 2차 법무사 아니고 뭐 옛날로 말하면 사법시험, 지금 이제 변호사 시험. 이게 큰 시험을 보러 가면요, 이 2차 시험에는 법전을 줍니다. 법전을 보고 쓰라 이 말이에요. 그럼 법전을 주는 이유가 모든 법학의 교과서나 강의 자료 다 법전에 있는 내용들을 풀어놓은 해설서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있으면 법전만 보더라도 무슨 논점인지 알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법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애기예요, 애기. 이 법전 어떻게 가슴에 안고 주무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안 됩니다. 복사해서 화장실에 도배하고 침대에 도배하고 이 정도는 경기하겠죠. 그 정도로 법전이 중요하다. 자, 그거 한번 보셨고요, 우리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89조, 290조로 제가 여기 적었죠.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이건 완전히 혹시 저런 걸 제가 시험 문제 안 냈다 그러면 그 출제 오류라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출제 오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정관의 작성 289조와 292조가 나와 있는데 우리 유인물 강의 자료를 보시면 의 보세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 또 말씀입니다.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면이다. 이 정관을 봤을 때 우리 생각나는 게 두 개 있어야 한다. 뭐? 놨어야죠. 권리 능력이 제한되는데 목적에 의한 제한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관의 목적을 줬는데 목적에 벗어났다. 그럼 정관을 바꿔야 한다. 그때 말씀드렸고 회사의 법원의 법적 판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판단 근거가 자료가 되는 것 1순위가 뭐냐? 정관, 상사, 자치, 법규다. 맞죠? 그때 계속 나와야죠. 그래서 이 정관이 뭐냐? 회사의 조직의 활동에 관해서 규정한 근본 규칙이고 이런 근본 규칙을 뭐 했다? 서면으로 했다. 서면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F 컨퍼런스를 보시면 CF 회사의 설립 시 최초의 정관을 원시정관 동그라미 칩니다. 이 원시정관이라고 누가 작성한다고? 발기인 동그라미 칩니다. 그래서 정관은 공정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옆에 좀 적어보세요. 이걸 적을까? 소규모 회사. 규모가 작은. 저기 적으세요. 거기 CFF에 인정을 받아야 효력이 있다. 하고 다시 별표 치고. 소규모 회사. 가로 열고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 소규모 회사. 가로 열고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 가로 닫고. 회사는 발기 설립으로 회사를 설립할 때, 소규모 회사가 발기 설립으로 회사를 설립할 때 공중인의 인증을 면제한다. 다시 합니다. 소규모 회사, 15억 미만인 회사가 발기 설립으로 회사를 설립할 때 공중인의 인증을 면제한다. 왜? 창립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소규모 회사가 모집 설립을 할 때 안 돼? 할 때 무슨 설립일 때? 발기 설립일 때 가능하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CF를 읽어보세요. 이 법적 성질을 뭐라고 할 것인가? 그래서 주주들이 우리 동창회를 하든 동아리를 하든 회칙 정하죠. 우리끼리의 약속이죠.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적 성질은 계약서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그 다음 이제 시간에는 이제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